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JAB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육성우 목장 설립에 따른 낙협과 주민과의 갈등, 해법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동서발전 9, 10호기가 건설 중인 가운데 납품업체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개최되는 원도심 로데오 페스티벌, 행사에 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송화급 전대리의 한 본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560마리가 폐사됐습니다. 당진시의회가 23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택 당진항에서 작년 대비 수출이 13%가 올랐습니다. 당진시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충남도가 대상을 수상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성공적인 경영진단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 육성우 목장 설립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커지고 있습니다. 낙협과 주민과의 갈등, 해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송산면 육성우 목장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인 홍성군의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산된 것 같았던 목장 조성에 지난 8월 다시금 추진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진시청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하며 목장 조성을 막았던 주민들은 기가 막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 홍성군의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이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경우 가축분뇨 배출 시설은 설치 부지가 속한 마을 세대주 70% 이상 동의와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200m 이내의 세대주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축 사육 시설의 신축이 주거주택과 1km가 떨어져 있도록 지난 8월에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가축 사육 제한 거리가 300m로 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낙협과 지역민 간의 양분화 갈등이 불거지는 문제에 있어 조례 개정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당진시에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 300m 안으로는 축사를 신축하지 못하게 조례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홍성군의 경우는 100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대 지역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행정당국의 가축 사료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검토인 것 같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동서발전 9, 10호기가 건설 중인 가운데 납품업체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납품대금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생계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신지 기자입니다. 한국 동서발전 90호기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 동서발전 90호기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발전 측은 한진중공업과 STS 측에 하청을 줬으며 한진중공업은 대형 용역업체에 하청을 맡겨 납품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용역업체는 지역민들로 구성된 주유소와 식당, 숙소와 철물점, 중장비 등의 납품을 담당하고 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동서발전 측은 납품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수급 문제를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졌지만 동서발전 측은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나몰라라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용역업체는 현재 용역에 관해 손을 놓고 동서발전을 떠났으며 지역민들만 길거리에 내앉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한진하고 STS하고는 유일하게 이게 저기까지 결돼서 그 밑에 하청 들어오는 업체들이요. 들어오면은 그 업체가 못 견디고 부도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먹었던 모든 납품했던 업체 밥 먹었는데 어디고 다 돈을 못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해가지고 해요. 그럼 그 업체가 지금 대형인데 한 업체가 아마 손들고 나갔고 못 견디고 또 대형이 들어와갖고 또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동서발전이 한진중공업과 STS와의 저가 입찰을 진행한 부분이 사건을 불거지게 만든 것입니다. 최근 수많은 기업들이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이다 보니 저가 수준에서 입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격을 할인하는 출혈 입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이 납품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기간격이 뭐 한 5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밀린 거예요. 식당 같은 사람들은 5,000원짜리 받아봐야 뭐 4개월, 5개월 하면은 뭐 7천만 원, 6천만 원 되는데 그거 어떻게 경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못 믿겠다 하고 피켓 들고 나온 거니까. 이걸 통체적으로 당진화력은 경영 문제가 있다. 너무 저가 입찰해가지고 요거를 풀어야 된다. 이거 나중에 이제 말미가 되면은 자동으로 그 다 날라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동서발전 90호기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한진중공업과 STS와 같은 기업은 정리가 되고 지역민들로 구성된 납품업체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의 경우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대부분 수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저가 수주를 진행할 경우 하청에 하청을 거듭할수록 발주 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건비만은 먼저 받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받고 미리 줄 수밖에 없어요. 큰 거 이제 형사이권 되니까. 이로 인해 지역민들은 수급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 유지에 직면하게 됐으며 지역민들은 저가 입찰인 것을 알면서도 발주업체인 동서발전을 믿고 진행했으나 이제 와서 나몰라라식인 동서발전의 서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동서발전 측의 경영의 투명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동서발전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외침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매년 원도심 로데오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 행사에 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아닌 외부 업체에 맡겨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24일부터 원도심 로데오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주최 측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당진업체를 제외한 외부 지역의 행사를 맡겨 정작 자신들은 지역 상권을 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이 행사를 정작 자신들은 외부 업체에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당진시의 주간부서에 이에 대해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이제 지역업체를 쓰라고는 하는데, 이제 써라 이렇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몰 수 있는 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원도심 로데오 페스티벌은 원도심 상가번영회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주최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당진 하면은 공연 자체가 그 가수 불러다가 하는 거잖아요. 가수 한 명도 안 불러옵니다. 그 대신 볼거리를 주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추구하다가 보니까 당진에 아직까지 그 정도의 받아보니까요. 견적을 쭉 받아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든 업체가 없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한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당진의 행사업체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시민의 참여를 위한 행사들로 계획했지만 당진 지역 업체들은 공연 위주의 행사라 선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역시 행사에 대해선 비슷한 반응입니다. 맨날 똑같지. 행사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똑같아요. 그 축제가 그 축제지. 당진의 이벤트 업체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행사를 제공하고 주최 측 역시 지역 업체를 이용한다면 상부상조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송화급 전대리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560여 마리가 폐서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약 4,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는데요. 화재의 원인은 정기적인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오후 2시 40분경 당진시 송화급 전대리의 돈사에서 정기적인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새끼 돼지 520마리와 어미 돼지 40마리를 태운 후 약 4,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진화됐습니다. 불은 소방대원의 출동 후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조사 중인 전기안전공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쌀쌀해진 날씨 탓에 새끼 돼지의 온도 유지를 위해 발열 장치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동절기에 전기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분기 차단기는 꼭 설치해 주시고 월 1회 한 번씩 동작 시험을 한번 해주시고 특히 보온등이나 보온 열판 수시로 이렇게 확인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사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근로자의 말을 토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경찰, 소방당국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당진시의회가 23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시의회는 제23회 임시회를 열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른 현장 방문과 조례안 등의 안건으로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임시회 일정과 집행부의 당면 업무인 주민참여 예산제와 주민자치 추진계획, 당진시장 개발 방식 등에 관한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임시회 둘째 날 총무위원회는 당진시가 제출한 201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20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마무리한 이동의정실의 전 의원이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의원 모두가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평택 당진항에서 작년 대비 수출이 13%나 올랐습니다. 수출은 약 25억 달러, 수입은 약 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경기 평택직할세관은 15일 평택 당진항을 통한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9월 약 22억 달러 대비 13% 증가한 25억 달러이며 수입은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3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분야 주요 품목별 내역은 전체 점유율 39%를 차지한 자동차로 총 9억 6,700만 달러, 휴대폰 7억 8,400만 달러, 편광필름 4,600만 달러, 철강 제품 2,3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자동차 34%, 휴대폰 9%, 편광필름은 28%가 증가했고 철강 제품은 비슷한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중국이 16%, 미국이 21%, 유럽 17%, 일본 31%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수입 분야 주요 품목별 내역은 27%를 차지한 석유가스류 9억 2,400만 달러에 이어 자동차 6억 3,600만 달러, 철강 제품 4억 4천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자동차는 36% 증가했으나 석유 가스류는 9%, 휴대폰은 2%로 각각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중국이 21%, 미국이 43%, 유럽이 36%가량이 증가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5분, 바로 골든타임인데요. 당진시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빠르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자동 제세동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담당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심내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증가와 각종 사고로 인한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빠르고 효율적인 응급처치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단국대학교 응급의학과 최일국 전문의 등 3명의 강사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에 관련한 실습교육과 응급환자 발생 시 사용하는 자동 제세동기 작동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당진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는 계획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충남의 행정혁신을 인정했습니다.
16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충남도가 대상을 수상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해 조직 내 보편적 지식으로 공유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의 상입니다. 도의 이번 수상은 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민선 5기부터 중점 추진 중인 행정혁신이 전국 최고 인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안희정 지사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기관 우수 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안 지사는 특히 연간 7,200여 명의 직원이 참여 중인 독서대학과 자기주도적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소그룹을 운영해 수평적이고 소통 창구인 무기명 토론방과 전 직원 무기명 채팅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전통시장. 그런데 전통시장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동완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당진의 전통시장. 노후화된 건물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에는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킨 전깃줄들이 안전장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콘셉트는 중간에 잘려있고 먼지가 가득한 모습.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될 위험이 매우 커 보입니다. 여기는 전통시장 2층 건물입니다. 한눈에 봐도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한 가장의 거주 공간은 1m 정도의 간격으로 빼곡히 붙어 있고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당진의 전통시장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은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화재 사고의 24%는 정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됐고 매년 10,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 화재와 간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차단기가 동작하기 이전에 전기 화재와 간전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가 진전된 후에야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통시장과 같은 취약시설을 위해 2012년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인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 전기안전 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 남부시장 89개 점포에만 시범 설치해 운용 중입니다. 김동완 국회의원은 당진을 비롯한 전국 전통시장에도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당진의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시장에 대한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성공적인 경영 진단을 위한 과제를 이화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나면서 당진시 2대 김홍장 시장에 대한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민선 6기 시정 추진을 위해 예산 3억 원을 확정하고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의뢰하는 용역 내용은 크게 비전정책 진단과 조직과 경영 부분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경영진단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경영진단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했던 조직진단보다 광범위하고 추상적입니다. 시는 현재 용역을 많은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용역 비용 등의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용역비 절감을 위해 진단평가 중 70에서 80%를 내부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당진시 공무원들이 토론을 통해 평가하고 20에서 30%를 전문가들이 분석 기법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경영 진단을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예산 3억 원으로는 6개월의 소요 기간으로 광범위하게 집중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더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말 우리 당진시의 미래 비전. 또한 공무원들의 내부 진단이 얼마나 현실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안을 돌출해낼지도 의문입니다.
예전에 비해 공무원들의 인식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상명하복의 공직 특성과 복지부동의 자세가 남아있는 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얼마나 충족시킬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당진 시의 모험이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쾌청하겠지만 아침에는 5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5도에서 19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산 지역 6도에서 20도의 기온을 보이겠고 부여 지역 4도에서 21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계룡과 공주 지역 2도에서 19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언제 가을비가 내린다는 듯 오늘 하늘은 굉장히 쾌청한데요.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들지 않는 곳에서는 쌀쌀하게 느껴지실 테니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